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을 때 60세에서 64세에 추가 고용을 하는 비용이 2019년 기준입니다만 16조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액수나 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큰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온 건데 박정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뭔가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인건비를 뭐 조 단위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기업 뭐 혹은 공무원 이런 안정된 기업 쪽에 정년 연장이 되고 중소기업들은 우린 줄 인건비도 없어라고 해서 정년 연장을 하지 않는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급여 체계에 대한 혁신인데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연공급제, 즉 많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게 되는 이런 비중이 높을 경우 정년 연장한 것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선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조기 퇴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직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모욕적인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직무나 이런 부서로 발령을 내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의 근속 연수를 나이를 따져봤더니 49.34세 때 퇴사를 하는 나이가 나오는 게 법적으로는 이미 65세가 아니라 60세까지라도 다닐 수 있던 법적 반강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연봉급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투영돼서 조기 퇴사를 유도하는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을 정년 연장과 급여 체계 개편을 같이 논의하지 않고서는 65세로 연장되더라도 사실 이게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 추가 고용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라고 해서 비용만 추산했는데 뭐 기업이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비용만 발생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을 해서 수익을 가져오죠. 예. 그것이 이제 투입되는 비용보다 더 많냐 적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 단순하지는 않죠. 맞아요. 쉽지는 않은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영현사나 한국경제연구는 비용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노후소득 공백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요. 예, 그 사회적으로 그 연금 개시 연령도 늦춰버렸다. 가족이 부양하는 시스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 세대가 더 이상 부담할 수는 없죠. 자신들의 생존도 쉽지 않고 문화적인 관행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부담할 거냐? 내가 일을 해서라도 좀 벌충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강행 조건도 아닌데 정년 연장하는 게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기업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부담만 다 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임하는 것이 기업의 태도, 지금 필요한 기업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틈새를 좀 얘기를 하면은 네네. 큰 담론을 얘기하면은 정년 연장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정경회의라는 데서는 아마 이제 본인 회원사 중심으로 해서 주도했을 때는 직접 비용, 임금 부담하고 또 4대 보험료 이것을 부담하는 것을 이제 추산을 해서 그렇죠. 나온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16조 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은 비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질의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나오는 것이 높은 인건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급여 체계 바꾼다라는 부분은 이제 더 논의는 필요하겠지만은 그 부분은 있고 또 신규 채용에 대한 또 부담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새로 뽑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성과자들 문제들 관련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또 나이가 많게 되면 좀 건강이나 안전 관리 문제들이 좀 있어.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산재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또 인사 적체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숨통을 어떻게 좀 터줄 것인가라는 것들도 같이 좀 검토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 문제를 정년 연장에 다 대입해서 정년 연장하면 다 이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죠. 사실 원래 있던 문제고요. 임금체계 문제도 오랫동안 개편하고자 했고 노동계 노동 연구자, 친노동 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이제 그런 필요성은 생각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이게 않죠.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이 네. 문제를 대입하는 순간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한 다음에 하자 그러는 순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이렇게 구조적으로 산적해 있던 과제를 네. 여기에 다 투영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요. 노후소득 공백에 초점을 두고 이 정년 연장의 방식이 타당하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안 돼야 될 이유는 많이 있죠. 새로운 것을 할 때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은 뭐 만 가지를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딱 적합한 얘기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고 그런 과제를 여기에 투영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